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한복판에 자리 잡은 코리아타운. 이제는 한인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더 나은 커뮤니티를 위한 타운 개발 프로젝트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죠.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도시 개발 계획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마다 눈을 가리고 둘러앉은 주민들. 동네에 그래피티가 너무 많다, 학교 앞 횡단보도가 부족하다 등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만을 가감없이 공유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모두 평등한 위치에서 오로지 더 나은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나누는 워크숍입니다. 내년 LA시에서는 한인타운이 포함된 윌셔 지역의 도시개발 계획을 새롭게 수립합니다. 이에 맞춰 LA 한인회는 윌셔 지역 커뮤니티 플랜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등의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이 안에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인종들과 함께 50년 후에 이 코리아타운이 어떻게 되면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갈 모든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워크숍은 미 전역에서 유명한 학술연구소가 맡았습니다. 여러 관점과 시각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으로 앞으로 타운을 비롯한 여러 커뮤니티와 주민의회를 통해 여러 번의 워크숍을 진행하게 됩니다. Working together, using this methodology in a step-by-step process, each community is going to be doing one of these workshops or assemblies to gather all of the information that will then be used to create a new community plan for the Wilshire Corridor. We will then give that to the Department of City Planning. 실제 이 학술연구소는 사우스 LA를 중심으로 워크숍을 시범 운행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커뮤니티의 소속감을 느끼게 됐고, 실제 도시개발 정책에도 평소 느꼈던 불만들이 반영되면서 커뮤니티 삶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한인회는 다음 달 초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방글라데시 커뮤니티 등 타운 내 주민과 함께하는 그 첫 번째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 LA 한인타운은 한인들이 살기 이전에는 유대인 타운이었는데요. 지금도 타운 곳곳을 둘러보면 유대교 사원과 건물 양식들이 남아있죠. 큰 자금력과 영향력을 기반으로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는 유대인 커뮤니티 시설들도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윌셔와 유가 사이에 있는 칼시 패밀리 센터입니다. 이곳이 앞으로 한인 비영리 단체와 손잡고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한 이곳은 LA 한인타운에 자리한 유대계 커뮤니티 시설 칼시 패밀리 센터입니다. 이들은 주 1회 타운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식자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가서 이거를 1시에 또 배달하시는 발런티어들이 계시거든요. 저희는 아침에 와서 이제 프로듀스하고 이제 뭐 드라이푸드 일주일간 드실 수 있는 거를 준비해가지고. 지난 2016년 설립된 칼시 패밀리 센터는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We build here not just be about the temple and not just be about our community, but also be about all of us who share this incredibly diverse and wonderful neighborhood, and for us to try to bring much needed resources and much needed providers and talented volunteers together to try to help all of our Koreatown families. 칼시 패밀리 센터 방문 통계에 따르면 한국어 사용자 비율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 수준. 한국어 사용자의 비율이 높은 만큼 칼시 패밀리 센터는 한인 비영리 단체들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웃케어 클리닉과 공동으로 안과와 치과 무료 검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KYCC와 공동으로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 이제 스페이스가 굉장히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칼시센터에서 여러 가지 이제 패실리티를 저희에게 오픈을 해줘서 같이 파트너십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3 years we've served over 7,000 people have walked through our doors. We have 28 different agencies and collaborators that we work with and are really thrilled to be part of the Koreatown community. 오늘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한 칼시 패밀리 센터는
한인 커뮤니티와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재 윌셔 대로변에 공사가 한창인 대형 연회시설 파빌리온 역시 완공 후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개방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오버타임 수당에 대한 연봉 상한선을 올리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16년 만에 바뀌는 이번 규정은 노동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박시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새로운 오버타임에 대한 연봉 상한선을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이번 규정은 23,600달러였던 연봉 상한선을 35,500달러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는 1975년 규정이 도입된 이후 16년 만의 변화입니다. 이번 규정이 실행되면 오버타임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이 130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노동자의 연봉 상한선을 47,500달러로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기업계가 반발하면서 연방정부는 해당 규정의 시행을 정지했습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민주당과 노동계는 적은 인상폭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샌더스와 워런, 해리스 등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현 공화당 행정부가 노동자 편이 아닌 기업 경영자 편에 서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 기준치에 비해 고용주보다 노동자에게 더 친화적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오버타임이나 유급 병가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고용주는 무조건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를 살펴보면 회사 고위 간부 또는 관리자급 직원, 전문직, 독립적 판단을 하는 행정 업무 수행자, 회사 밖에서 영업하는 영업직원 등이 있습니다. 영업직원을 제외한 경우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고용주의 경우 연방 규정에 따라 오버타임 연봉 상한선이 넘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오버타임을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친화적인 캘리포니아는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선례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남가주에 찾아온 더위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남가주 에디슨사가 강제 단전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9만여 가구의 전력 공급을 강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단전이 경고된 지역은 LA 카운티 9천여 가구, 리버사이드 카운티 3만 5천여 가구, 샌버나디노 카운티 4만 2천여 가구, 컨 카운티 3만 5천여 가구, 산타바바라 카운티 240여 가구 등입니다. 전력 회사들은 높은 기온에 강한 바람까지 불게 되면 전봇대의 전선이 떨어지며 불꽃을 일으켜 산불로 확대될까 우려해 이처럼 강제 단전을 고려합니다. 앞서 북가주 전력회사 PG&E는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자 파산까지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에디슨의 이번 강제 단전 검토는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산불 위험이 전혀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전력망 연결 구간에 따라 다른 지역도 함께 단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에디슨사는 덧붙였습니다. 닛산 자동차가 북미 지역에서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 문제로 판매 차량 130만 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방 카메라는 후진 모드 시 자동으로 화면에 켜지게 되어 있는데 닛산 차는 운전자가 임의로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를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도로교통안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후방 카메라를 임의로 끄는 기능은 충돌 위험을 높이고 연방안전규정에도 위반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닛산 측은 다음 달 21일부터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판매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후방 카메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18년과 2019년에 판매된 닛산과 닛산의 프리미엄 브랜드 인피니티 차량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서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레스토랑 위크가 한창입니다. 한인 음식점들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휴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포트리 레스토랑 위크에서는 한식, 일식, 양식까지 지역의 특색에 맞게 다양한 요리를 특징으로 하는 식당들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4번째로 열린 행사를 기념하여 9월 24일인 오늘 더 모던에 위치한 베타나스 레스토랑에서 데이비드 버크를 포함 유명 요리사들과의 시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생긴 수익금은 포트리 공립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지원됩니다. 돈가스라는 음식이 사실 이런 미국 분들한테는 느끼하고 막 이런 거라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음식이 아닌데 와서 잡숴보니까 전부 가실 때는 엄지척을 하고 가셔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오래 뜨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포트리 레스토랑 위크 웹사이트에서는 할인 쿠폰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내년부터 연방정부 기준의 리얼 아이디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한인들의 이해를 돕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KYCC와 미구엘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 사무실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복잡한 DMV 절차와 리얼 아이디 발급 과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으로 세미나는 목요일 저녁 6시 올림픽경찰서 뒤편에 있는 KYCC 멜로 패밀리 아파트에서 열립니다. 기록빈 변호사가 LAPD 면허위원회 커미셔너로 재임명돼 지난 20일 LA시청에서 선서식을 갖고 5년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LAPD 면허위원회는 유흥업소 조건부 면허 발급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2019 세계 한인회장대회가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로라 전 LA 한인회장과 김종대 OC 한인회장을 비롯해 전 세계 500여 한인회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으로 한인회 모범 운영 사례 발표와 더불어 재외국민 선거 관심과 참여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도 진행됩니다. 플로리다 올랜도의 한 차터스쿨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6살 어린이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르면 12살 미만의 아동을 체포할 때는 상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문제의 경관은 교직원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수갑을 채워 청소년 교정시설로 데려갔습니다. 올랜도 경찰국은 내사를 통해 해당 경관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조금씩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 전문 데이터 PDI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워런 상원의원은 29%의 지지율로 1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1%로 2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8%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